우리의 전승 세대를 공화국의 성스러운 발전 행로에 백성의 초석을 고인 전설적인 영시대의 주인공들로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당중왕의 사랑과 믿음 속에 전쟁 노병들의 삶과 위훈이 온 나라의 존경과 용의의 탄상에서 끝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혁명적 명절인 전승 72돌을 맞으며 전국의 전쟁 노병들에게 은종 어린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다심하신 사랑과 배려에는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체현한 전쟁 노병들이 건강 장수하여 긍지 높고 보람찬 인생을 누려가기 바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려 깊은 진정이 어려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전국의 전쟁 노병들에게 정중히 전달됐습니다. 전쟁 노병 동지들이 건강한 몸으로 앉아만 계셔도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무한한 힘이 되고 우리 흉령의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하시며 한량없는 사랑으로 생의 활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은덕에 노병들과 가족들은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쟁 노병들은 자신들을 흉령의 귀중한 선배로 내세워주시며 온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과 영광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전쟁 노병들은 전하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위대한 당을 따라 전면적 부흥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우에 진함없는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도해주는 참된 교양자 스승으로 한 생을 빛내어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위문 전문을 보내시었습니다. 위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스크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 존경하는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대통령 동지. 나는 아무르주에서 발생한 료객기 추락 사고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뜻밖의 가슴 아픈 소식에 접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 정부와 인민,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형제적인 러시아 인민이 당한 불행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가까운 혈육들과 친지들을 이룬 유가족들과 절통한 심정을 함께하면서 그들의 마음속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령도 밑에 러시아 정부와 인민이 상실의 아픔을 꿋꿋이 이겨내고 하루빨리 평온과 안정을 되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025년 7월 25일 평양. 승리의 명절 7.27을 앞둔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탁월한 사상과 용도로 우리 국가의 불멸의 영광과 존엄을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거룩한 전승 업적을 긍지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도당 책임비서들, 조선인민군 각급 대연합부대 지휘관들, 성중앙기관 책임일꾼들이 전승 72돌째 즈음에서 25일 조국해방전쟁 사적지와 전승혁명 사적지를 찾았습니다. 참관자들은 사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세계대전의 참화를 막아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세계의 빛나는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겼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사적지의 최고사령부 지휘처 집무실 벽에 난 적의 기총탄 자리와 부군의 불발탄을 보면서 치솟는 적개심을 금치 못하는 참관자들은 전쟁의 3년간 가장 위험천만했던 최전방은 다름 아닌 최고사령부였으며 전하의 철비 속을 진두에서 해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전쟁 용도사야말로 불세출의 대성인의 영천기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존숭 흉룡 사적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3년 7월 27일 종전협정 문건을 검토批准하신 역사의 집을 돌아보는 참관자들은 치리치리 기적을 안아오신 백전백승 강철의 영장 시세의 천출위인에 대한 다음없는 경모심에 넘쳐 있었습니다. 참관자들은 동방일각에서 반제투쟁의 가장 첨예한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낸 조국해방전쟁에 빛나는 승리는 만고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영원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당의 둘이의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같은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조국수호 정신의 승리라는 것을 다시금 새겨안았습니다. 전체 참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성다해 받들어 졸세위인들의 혁명 역사 속에 빛나는 영조선 영인민의 성스러운 전승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가는 데서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책무를 다해갈 절속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존엄 높고 강대한 우리 국가에 불멸의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전인민족 경사로 맞이하는 승리자들의 환희와 격정을 더해주며 수도 평양에서 조국해방 전쟁 승리 이룬뚜들 경축 행사가 성대히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정 속에 전순국에 로병된 감높은 긍지와 영예, 고귀한 삶을 빛내어가고 있는 전설적인 영웅시대의 주인공들에게 온 나라 인민들은 중심 어린 경의와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족의 전승신화를 창조한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의 불멸할 력과 정신, 강국의 영웅전기를 연연히 계승해가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위상,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되게 될 이번 경축행사에 전승세대를 대표하여 초대된 전쟁노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해당 지역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과 근로자들, 가족 친척들이 뜨겁게 전송했습니다. 전승절 경축행사의 주인공들이 25일 열차와 버스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평양역과 해당 숙소들에서 그들을 따뜻이 맞이했습니다. 수도의 거리들에서 시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탄 버스 행렬을 향해 선저어주며 존경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한편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 이룬뚜들 경축행사에 특별 초청하신 조선인민군 포병중대 군인들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건설부문 일권 집중 강습이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정력적인 영도 밑에 우리 국가의 비약적이며 활기찬 부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솟아올라 새 시대의 경리적인 변천상을 연이어 펼치고 있는 시기에 건설부문 일권 집중 강습이 18일부터 24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 투쟁의 주되는 영역인 건설 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보다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집중강습은 건설 부문 일꾼들의 실무 능력을 더욱 높이고 시공 역량의 질적 강화를 비롯하여 건설혁명 수행에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개강사를 내각부총리 김정관 동지가 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건설부문 일권 집중강습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그는 이번 강습이 건설부문의 일꾼들이 새 시대의 건설혁명의 핵심 중추로서의 높은 정치의식과 기술 실무 능력을 지니고 당의 주체적 건설 사상과 정책 관철을 앞장에서 견인해 나가도록 하는 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건설부문 일권 집중강습 개강을 선언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건설부문 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덕훈 동지가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의 건축 이념과 건설 정책을 실천에 보다 정확히 구현하고 건설 조직과 지휘에서 전문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기능공 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건설 역량의 강화를 시급히 다그치는 것을 비롯하여 건설 부문 앞에 나서는 이런 실천적 문제들에 관한 강의들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일꾼들이 최근 시기 건설 부문 앞에 제시된 당 정책적 요구를 잘 알고 새 시대 건설 혁명 수행에서 지휘 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됐습니다. 모든 건축 설계에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 사상과 이념이 선배이게 하며 새롭고 독특한 건축 양식을 부단히 창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문제들이 해설되었습니다. 건설 감독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건설 감독 사업을 보다 강화해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취급한 강의도 있었습니다. 모든 건설 일꾼들이 새로운 건설 혁명의 요구에 맞게 공사 조직과 지휘를 잘해 나갈 데 대한 강의가 청강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강의에서는 특히 건설 기능공 역량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적시적인 방안들이 중요하게 취급됐습니다. 출연자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지난 6월 구송시병원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우리가 리상하는 문명과 부흥회로의 도약을 명백한 실체로 입증하는 건설은 절도철미 거창한 창조투쟁의 기본 주력인 시공역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주시며 국가적으로 시공역량을 질적으로 확대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시급히 세우는 역사적 과제를 옳게 해결해야 할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강의에서는 건설 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지휘관들이 건설장들의 환경 문화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건설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과업들이 강조되었습니다. 강습 과정에 능률적이면서도 선진적인 시공 방법과 건설 재료들, 현대화된 건설 장비와 기공구들을 소개한 편지물 시청이 있었습니다. 강습 기간에 진행된 강동군 병원 건설장에서의 보여주기 사업은 건설 교육자 부대 장병들이 창조하고 있는 본보기적인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모든 건설 단위들의 시급히 적용 도입하는 데서 실효성 있는 공정으로 되었습니다. 집중 강습을 통해서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 사상과 건설 정책으로 재무장하고 필수적인 전문 기술 지식들을 습득했을 뿐 아니라 지난 기간의 건설 투쟁 속에서 창조된 경험들을 충분히 공유 터득했으며 당 중앙의 의도대로 거창한 건설 혁명의 전위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새로운 각오를 새겨안았습니다. 건설 부문 일권 집중 강습은 더 높은 변혁과 진보를 지향하며 부단히 확대 심화되고 있는 우리 당 건설 정책 실현을 위한 책임적인 투쟁 행정에 새로운 활력과 발전 동력을 배가해준 의의 깊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자. 평성 수의축산대학 창립 70돌 기념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리철만 동지, 관계부문, 대학 일꾼들,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領導자 김정일 동지께서 대학에 고력한領導의 자욱을 새기시며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실험 실습 설비들도 보내주시며
대학을 축산 부문의 교육 중심으로 강화 발전시켜 주셨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대학의 모든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당창군 요든덜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진군길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저국해방 전쟁 승리 72돌세 즈음에서 각지의 여명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전쟁 노병들과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러병들이 모임 장소에 들어서자 참가자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공화국의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진정한 영웅, 참된 애국자들인 1950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 임진강 철도로 상봉 모임들에서 전쟁 도병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룡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룡들을 총성으로 받들어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을 사수하기 위해 침략자들과 판가리 결전을 벌이던 준엄한 나날들을 감회 깊이 추억했습니다. 저국해방 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비범한 지략, 뛰어난 용군술의 승리로서 세계 전쟁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역사에 빛나고 있다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전쟁 도병들은 준엄한 전하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솔리를 깊이 새겨놨다고 하면서 또 한 분의 촌출명장이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어 조국의 내일은 더욱 밝고 창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승세대의 몫을 이어주길 부탁합니다. 위대한 전승세대가 지녔던 저국 소정신을 굳건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전승세대의 투철한 저국소 혁명보위 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 따라 전면적 국가보험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전순국의 불멸의 명성과 고귀한 영예를 더 높이 떨쳐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저국해방 전쟁 승리 72돌 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우리는 조선 사람이 25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청년동맹 일꾼들과 평양시 안의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영군술,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정신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 기적의 전승신화가 창조될 수 있었음을 격조높이 구가했습니다. 공연은 위대한 전승세대가 지녔던 견길한 조국수호정신 불굴의 투쟁 기풍으로 당 결정관철을 위한 주요 전구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인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갈 청년 전의들의 혁명적 기상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국해방 전쟁 승리 72돌 경축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시완 노래 모임 영원한 승리자의 노래가 25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동지, 직맹 일꾼들, 평양시 안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한 세대의 포악한 부제국주의를 타성하시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 깊게 형성했습니다. 시와 노래 모임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 따라 전면적 국가보험을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갈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승절의 저음에서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 대한 인민의 다음없는 감사의 종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조국해방 전쟁 승리 72돌 경축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아버지 원수님 모시어 영원한 전승절이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동맹 일꾼들과 평양시 안의 학생소년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에서 학생소년들은 전쟁의 중화를 한몸에 지니시고 현명한 용도로 승리의 치리치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여러 종목에서 출연자들은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만을 따르고 받드는 사회주의 조국의 참된 아들딸들로 옥색에 준비해 가려는 학생 소년들의 요리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흉룡 선배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며 그들의 건강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는 것을 숭고한 의무로 간직하고 그들이 값높은 삶을 빛내어 나가도록 온갖 성의를 다하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룡학산 기술계 자리 잡은 평양시 전쟁노병 보양소에서 전쟁노병들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꾼의 말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전승절을 맞으며 준공된 보양소는 현재까지 46기의 보양을 진행했으며 그 기간 수천 명의 로병들이 보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 노병들이 건강과 생활을 책임져로 돌봤죠. 그들이 행복한 유생을 보낼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는 우리 고마운 제도의 혜택이 로병 동지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정호원들이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전쟁 로병 동지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약제도 마련해놓고 등산, 체육경기, 문화월학석도 조성심 서장 동지는 전승절을 맞으며 전쟁노병 동지들과 친유력의 정을 맺고 있는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학생 선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그들의 마음까지 합치어 모든 종업원들이 로병들의 친손자, 친손녀가 돼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6년 전부터 매해 전승절을 비롯한 여러 계기 때마다 전쟁노병들에 대한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령당 온탕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입니다. 올해에도 이들은 전승절을 맞으며 남포시안의 수많은 전쟁노병들과 노력 혁신자들에 대한 친절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윤관 경리동지는 온탕원에서는 로병들의 건강과 휴식에 필요한 환경을 새로 꾸려놓고 종업원들의 예술소품 공연도 준비해서 그들이 문화정서 생활과 함께 건강 증진을 위한 치료를 받으면서 사소한 불편도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혁명 선배들의 건강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며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로병들 누구나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 안게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들이 극심한 고온과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기상관측기관이 발표한 데 의하면 20일 수도 테헤란에서 기온이 40도씨에 달했으며 일부 지역에서 50도씨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열파가 지속되는 속에 테헤란의 물관리당국은 주민들에게 물 소비량을 20% 줄일 것을 요구하면서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들의 물량이 100년 내 최저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런던 등 서유럽의 12개 도시들에서 극심한 열파의 영향으로 열흘 동안에 약 2,3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에스파냐에서는 기온이 40도씨 이상으로 상승했으며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도 열파가 휩쓸어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공기가 올해 여름 그리스를 비롯한 발칸반도 나라들의 지역사 항공에 열 지붕을 형성함으로써 기온이 평균 수치보다 10도씨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북극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고온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14일 카나다의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등 대도시들에서 낮 기온이 35도씨에 이르고 습도가 대단히 높았다고 합니다. 같은 날 핀란드의 기상예보기관은 수도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기온이 30도씨를 능가한 것과 관련해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스웨디의 기상예보기관도 나라의 일부 지역에 열파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 나라의 텔레비전 방송은 열파로 인한 사망자 수가 수백 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열파 현상이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최근 며칠 동안의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1일 전국재해조정리사회는 태풍으로 사상자와 행방불명자들이 발생했으며 12만 세대의 37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의 기상관측기관은 여러 지역에서 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위et남의 중부 지역에서도 최근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21일) 이 나라 신문이 전한 데 의하면 느기안주에서 무더기비와 폭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인명피해가 나고 350여 채의 살림집이 파손됐으며 400헥타르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위et남에서 올해에 들어와 세 번째로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덥고 습한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용량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무더위와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우리나라의 북부족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무더위가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3일에는 강원도와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가 나타났는데 24일에는 강원도와 함경남북도의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또 어제는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으로 그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지점도 많아지고 있는데 어제 하루만 봐도 촌내와 안변, 봉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37도 이상의 높은 기온도 관측됐습니다. 오늘도 전국 평균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서 많은 지역들에서 무더위가 나타났는데 지금의 기상 상태는 모레까지 지속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평양시와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 모레까지는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중급경보, 중부 이남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이나 율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면역이 약한 노인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제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서 평균보다 4도, 어제보단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만족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황해남북도와 함경북도 북부의 국부족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개이고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새벽과 오전 사이 서해안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이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아서 대기가 뿌옇게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9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촌내 지방으로서 3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일부 지역에서 아침 한때 연한 안개가 끼고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이 있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이 있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이 있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이 있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이 있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이 있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이 있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약하게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 해상과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평안북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평안북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기 때문에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약하게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